자, 윤석열이 자기는, 그냥 경고만 주려고 그랬다. 그리고 내가 다 군사들 철수시킨 사람이다. 라고 개구라를 쳤는데, 지금 계속해서, 녹취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가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현장 지휘관한테 중간에 사령관급 내지는 대령급 별자리들이, 야, 빨리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 대통령이 시킨 일이야! 라고 얘기한 통화 녹음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비상계엄 당일 밤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관 통화 녹음 33개를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12월 4일 자정 30분에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이 김형기 대대장에게 담 넘어가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하면서 이거 대통령 지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전 1시경에 김 대대장이 소화기로 격렬히 저항 중이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이상현 여단장이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 라면서 대통령 지시임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기를 끊을 수 없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래퍼잖아 이거. 이게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니까? 통화 녹음이에요, 녹음. 있대. 어? 근데 이상현 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법정인가 국회에 나와서도 이렇게 대통령님 지시라고 본인이 증언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증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발언을 했던 자기는 명령을 내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한테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했지만 그 밑에 있는 사관들 내지는 현장 지휘관들한테서 녹음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비화폰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지휘관들은 비화폰이 아니었던 거지. 아, 그러네. 비화폰을 윗대가리들한테는 줬어. 밑에 사람은 못 주지 다. 그러니까 실무 지휘관들한테까지는 다 안 준 거야. 그렇지. 얘들은 다 일반 폰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일반 폰 안에 있는 녹음 기능이 작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갖고 있었어. 넉 달 동안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꺼내놓는다고 검찰이. 검찰이 얼마나 미친 새끼들이냐면요. 지금 김용현 재판에 참관을 하고 온 변호사 얘기로 보면 들어오자마자 행설수설하고 지각을 한대요. 검찰이요? 검사가? 공판 검사가? 공판 검사가 미친 거야? 근데 거기 있는 규현이가 이제 그거를 판사로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걸 다 봐준대요. 그래서 오전 내내 지기현 판사가 그걸 봐준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30분 얘기 시작했다가 밥 먹으러 가자고 12시에 파장을 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전 내에 아무 진술을 안 하는 거야. 그래 놓고 그 진술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검찰이 공수처가 올려 나온 것들을 그냥 물어보면서 맞습니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정도만 30분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가자 2시에 온다는 거야. 2시에 재개정을 해갖고는 30분 들었잖아. 30분 검사가 읽었잖아. 공수처에서 보내준 그 기소 내용에 대해서 이거 맞습니까? 이것만 다 아니라 그러겠지. 그리고 나서는 2시간 동안 변호사가 이 계엄이 왜 정당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빠졌대요. 판사랑 검사가 거기서. 비공개 재판이라고 해놓고 이지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1심은 뻔히 뭐가 나올지 보이는 거예요. 1심에서 뭐 근거 없다 내지는 구속력이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형량을 줄여 때려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검사가 항고를 안 해버리면 1심에서 직위원 손에서 김용현이 풀려나게 생겼다니까 지금. 또 탄핵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윤석열이 금요일에 날라가면 이거 싹 다 해가지고 정권 바꾸고 난 다음에 특검하면 돼요. 직위원도 해가지고, 무조건 이 새끼 탄핵시켜버려야 됩니다. 하면 돼. 할 수 있어. 이제 윤석열 물러나면 돼. 그렇게만 하면 돼. 진짜.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이 뭐 헌법재판소 관련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간첩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간첩죄로 다 국정원도 동원시켰잖아요.
판사가 결정을 안 해줘갖고 간첩을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언제부터 간첩을 그렇게 잘 잡았죠? 김용현이 검찰에 윤석열이 계엄 선포 전에 법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윤석열은 판사의 결정이 늦어져 간첩이 방치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청주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판사 기피 신청 처리 지연에 불만을 표시를 했다고 하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에서도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이 법원, 언론 전부 종북좌파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 명단에 들어가고 언론 거기 가가지고 뭐 단수 단전 뭐 그것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판사들도 다 영연백에 들어갔고 언론인 저항하는 거 다 영연백 들어가가지고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가 하려고 했던 거를 방해했던 판사들까지도 전부 다 척결을 하고 싶었던 거야. 수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 새끼는. 그러니까 이런 놈을 다시 되돌리자는 놈들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청주 간첩단 사건,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사건 기억나세요? 창원에 있는 어떤 부부가 제주도에 내려가가지고 제주도 농원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간첩단을 구성해가지고 국가정보 음모를 챙기고 각종 비밀 자료들을 수거를 해갖고 북한에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군사 비밀 자료를 어떻게 했냐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갖고 보냈대. 그 중국에는 인터넷 안 된답니까? 아니 북한에서 인터넷 안 된대? 여기서 보냈다고 하는 비밀 자료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인데 그 자료를 해갖고 갔다는 거야. 왜 청주에 있는 간첩단이 제주도 농원에 가서 일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정부를 정복하고 그쪽에 포섭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따위 기소를 해놓고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재판부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소다라고 하니까 지네가 기피 신청을 해서 재판관이 좌익이라고 안 돼! 라고 기각을 했더니 거기에 빡이 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들어도 미친 소리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간첩 조작이고. 그러니까 이 새끼는 검사 주제에 판사들까지 자기 말을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만약 이거를 한들 이 법원까지 자기가 뭐 좌지우지 하려는 이거는 반헌법적 생각이잖아. 이런 것까지 이 대놓고 국무위원들한테 얘기하고 경찰청장한테 얘기하고 계엄 직전에 얘기하는 이 정도면은 이건 대통령 아니지. 이건 사이코패스이거나 떼쟁이에요, 떼쟁이. 아니 이게 정말 우리가 왜 개인 관계에서도 입만 열면 네거티브 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입만 열면 누구 욕하는 사람들은 저 새끼는 뒤에 가서는 내가 없는 데서는 내 욕도 하겠구나 싶어서 사적인 관계에서도 딱 거리 두기 시작하고 손절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두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윤석열이 이렇게 이런 사회성을 가지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너무 그러니까 이해가 안 우리 돼요. 오빠는 내가 다 손봐줘야 되는 거지. 새벽에 카톡까지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년도 미친년이에요. 아니 미친년이 새벽에 남들 다 자는데 한 9시만 넘어도 함부로 전화 걸거나 문자 보내면 안 돼요. 아니, 손발에 쿵짝이 맞아야지 하는 거지. 그걸로 갖고 호흡을 20년 동안 맞춰온 년놈들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근데 한 새끼는 사회성 결여에다가 한 년은 미친년이야. 아주 쌍으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어. 그런 것들한테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쥐어줄 만큼 언론이 닦아주고 검찰이 충성해주고 경찰이 거기에 갖고 비벼주면 이 나라가 지들 맘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뭔가가 자기들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거, 불을 질러도 안 되고, 구술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미치고 팔딱 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그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큰 지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니까. 더 큰 구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나
난 어떻게든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미친 년놈들의 머리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건 이해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한 거지 이해 수준이 제가 넘어갔어요. 봤을 때 전문의들도 네. 아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영양뼈,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구매한 거는 6,000개지만 이게 예산으로 땡겨온 거를 생각하면 이게 거의 10,000개가 넘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어제 영양백이 1억 6천만 원어치 구매가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됐어요. 이게 3월 31일자로. 12일인가 이게 한 거를 확정을 시켰어요. 네. 그래가지고 계약 체결이 됐다고 올라왔습니다. 이것들은 그럼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 네. 진행형이라는 겁니까? 네. 그 사람이 많이 죽을 거라는 10,000명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겠죠. 어? 뭐 10,000명이든 뭐 어쨌든 사람 죽이는데 돈을 쓰겠다는 거죠. 결국.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죠? 아니 같은 DNA니까 분위기 파악이 안 돼? 왜 분위기 파악이 안 되냐고. 믿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당장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 오늘 로또를 사면 월요일 날 50억이 생겨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린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양이 부족했어. 시성이 부족했어. 다음 주는 될 거야. 요러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속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와. 아니 나는 그렇게 무모하게 운에 기대거나 뭐 우연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치밀한 계산과 이 사전 계획을 통해 가지고 끝없이 피드백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치열한 사람이죠. 대놓고 비웃어도 돼요? 우리가 들었을 때는 누가 봐도 야 어떻게 우리 저렇게 시청자들도 다 아는 네. 거를 즉흥적으로 성작까지만 생각 없이 할 수 모른다.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세금이 또 이렇게 1억 6천만 원어치 영양백 사는데 쓰였어요. 이게 그냥 여기는 그냥 얘들 그 이 새끼를 세금 알기를 나중에 그럴걸요? 진짜 뭔가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연영백 시신 체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국민 계몽 차원에서 산 거다.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한 시간씩 영양백에 들어가서 시체가 돼보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돼서 그래서 한 거다. 그래, 조제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1억 6천만 원 하는데 뭐 민주주의에서 요만큼만 해도 막 그것이 뭐 낭비니 어쩌니 무슨 포퓰리즘인지 난리를 치고 있네. 가장 진짜 불안한 심각해. 거는요, 이게 군대 안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요 장성들과 가담자들이 법원에 구속돼 갖고 불구속인 상태에서든 어쨌든 구속자도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위험한 군사 계엄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으면서 지금 군이 반성을 하고 있어도 이 시원치 않은 모자랄 때에 뻔해, 진짜. 이 상황에서 영연백을 사란다고 사는 놈은 아직도 명령이 내려오면 북한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스위치를 누르겠다는 놈 아닙니까, 진짜로. 누가 이 지시를 했고, 누가 이거를 실행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군 안에 남아있는 건지, 하나하나 다 발본색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검찰한테 이걸 맡기면 안 돼요. 내란 특검에 이것도 들어가야 돼. 반드시 내란 특검을 해갖고, 전체 국방부, 뭐, 합참은 몰랐다? 합참의장은 몰랐다? 안 돼. 다 알고 있었어. 이 정도 준비를 했는데 작년 4월 달부터 총선 지자마자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이 징후를 몰랐다고? 나는 헬기 연습하는 것만 보고도 저것들 국회에 헬기 갖고 내려오겠구나라고 알 수 있었는데 이걸 안 했다고 니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봐집니다. 아마 별자리들 중에 절반? 아니 한 7, 80%는 털어내야 이거 그냥 내란 잔당들이 다 정리가 될 공범들이야. 겁니다.